절대 소금을 줄이지 마세요. 여러분의 근육이 빠지고 뼈가 약해지고 치매 위험까지 높아집니다. 서울대병원 내과 연구팀이 65세 이상 3,200명을 5년간 추적 조사한 결과입니다. 소금을 과도하게 줄인 그룹에서 근육 감소가 1.8배 빠르게 진행됐습니다. 어지럼증이 생겼습니다. 낙상이 늘었습니다. 심지어 인지기능 저하까지 나타났습니다. 이 결과를 처음 접한 의사들도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식사를 싱겁게 드시고 계신가요? 아니면 간이 맞는 음식을 맛있게 드시고 계신가요? 지금부터 드리는 이야기가 여러분의 건강을 바꿀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은 여러분이 소금에 대해 알고 계셨던 것을 완전히 뒤집어 놓을 겁니다. 끝까지 들으시면 왜 소금이 적이 아니라 우리 몸에 가장 소중한 친구인지 확실히 아시게 될 겁니다. 어디서부터 말씀드릴까요? 자,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소금과 물에 대한 진짜 이야기입니다. 우리 세대는 오랫동안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소금 줄여야 해. 짜게 먹으면 안 돼. 싱겁게 먹어야 건강해. 텔레비전에서도 그렇게 말했고 병원에서도 그렇게 말했습니다. 심지어 우리 자녀들도 부모님께 그렇게 권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과연 그 말이 전부 맞는 걸까요?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그 이야기를 처음부터 다시 들여다보겠습니다. 오늘 알려드릴 내용은 크게 8가지입니다. 첫째, 소금을 줄이라는 말이 왜 절반만 맞는지입니다. 둘째, 우리 몸이 진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입니다. 셋째, 소금을 너무 줄이면 어떤 위험한 일이 생기는지입니다. 넷째, 양이 아니라 농도가 왜 핵심인지입니다. 다섯째, 올바른 수분 보충 방법입니다. 여섯째, 우리 한국 전통 음식의 놀라운 지혜입니다. 일곱째, 소금이 부족하다는 몸의 신호 7가지입니다. 여덟째, 오늘부터 바로 실천할 수 있는 하루 루틴입니다. 이 8가지를 모두 알고 나시면 소금을 두려워하지 않으시게 될 겁니다. 오히려 소금을 현명하게 활용해서 건강을 지키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분들께도 꼭 보여주세요. 우리 가족 모두의 건강이 달린 이야기입니다. 자, 첫 번째 이야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소금을 줄이라는 말 정말 맞는 걸까요?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시지 않나요? 병원에 갔더니 의사 선생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혈압이 좀 높네요. 소금 줄이세요. 그 다음 날부터 갑자기 싱겁게 드시기 시작합니다. 된장찌개에 간도 안 하고 국물도 멀리하고 심지어 김치도 덜 드시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그렇게 드시고 나서 어떠셨나요? 몸이 더 좋아지셨나요? 많은 분들이 오히려 기운이 없고 어지럽고 무기력해졌다고 하십니다. 이유가 뭘까요? 소금에 대한 가장 큰 오해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소금 줄이세요는 평소에 지나치게 짜게 드시는 분께 하는 말입니다. 그것도 고혈압이 심하신 특정 분들께만 해당되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 말이 마치 모든 사람이 소금을 최대한 줄여야 한다는 뜻으로 퍼진 겁니다. 잠깐 여기서 역사 이야기를 좀 드려야겠습니다. 1970년대 미국에서 대규모 연구가 시작됐습니다. 고혈압 환자들에게 나트륨을 줄이면 혈압이 낮아진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 연구가 전 세계로 퍼지면서 소금은 건강의 적이라는 인식이 생겨났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 연구는 고혈압 환자들만을 대상으로 한 것이었습니다. 건강한 일반인, 특히 우리 같은 분들에게는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것을 간과했습니다. 이후 수십 년간 후속 연구들이 이루어졌습니다. 그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나트륨을 너무 적게 섭취해도 심혈관 질환 위험이 높아진다는 것입니다. 소금이 너무 많아도 너무 적어도 문제라는 것이 밝혀진 겁니다. 가운데가 가장 좋습니다. 적정량이 핵심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2022년에 발표한 자료가 있습니다. 65세 이상 한국인 10명 중 6명이 권장량 이하의 나트륨을 섭취하고 있었습니다. 너무 적게 먹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더 건강했을까요? 오히려 반대였습니다. 저나트륨 혈증이라는 상태가 나타났고 근육 약화, 어지럼증, 집중력 저하가 동반됐습니다. 대한내과학회 연구에서도 비슷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65세 이상 입원 환자의 무려 28%가 저나트륨 혈증 상태였습니다. 10명 중 거의 3명입니다. 이분들의 공통점이 무엇이었을까요? 평소에 소금을 너무 적게 드셨다는 겁니다. 건강을 위해 소금을 줄였는데 결국 그것 때문에 쓰러지신 겁니다. 이 사실을 알고 나시면 어떤 마음이 드세요? 억울하지 않으신가요? 건강을 위해 그렇게 싱거운 음식을 억지로 드셨는데 말이죠. 잠깐 말씀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실제 사례가 있습니다. 부산에 사시는 68세 김순자 어르신이 계셨습니다. 퇴직하신 간호사 출신이시라 건강에 관심이 많으셨습니다.
병원에서 혈압이 높다는 말을 듣고 나서 2년간 소금을 철저하게 줄이셨습니다. 된장찌개도 싱겁게 끓이시고 김치도 멀리 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침에 손주를 안아주려다가 갑자기 어지러워서 주저앉으셨습니다. 병원 검사에서 저나트륨 혈증이 발견됐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소금을 너무 줄이셨습니다. 근육에 힘이 빠진 겁니다. 김순자 어르신은 그때서야 아셨습니다. 건강을 위한 거라고 믿었는데 오히려 몸을 망가뜨리고 있었다는 것을 말이죠. 그분이 식사의 간을 제대로 맞추기 시작하신 후 한 달 만에 어지럼증이 사라졌습니다. 손주들과 공원에서 같이 뛰어놀 수 있게 됐다고 정말 기뻐하셨습니다. 여러분, 소금은 죄가 없습니다. 잘못된 정보가 죄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이야기를 꼭 드려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몸이 실제로 소금을 어떻게 다루는지 그 놀라운 원리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 몸에는 정말 놀라운 자율 조절 능력이 있습니다. 어떤 기계보다도 정교한 자동 조절 시스템입니다. 이 시스템이 24시간 365일 한 번도 쉬지 않고 여러분의 나트륨 농도를 지켜주고 있습니다. 핵심은 이것입니다. 우리 몸의 자율신경은 나트륨의 양에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오직 농도만 봅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된장찌개를 한 그릇 드셨습니다. 내일은 손주가 와서 큰 상을 차렸습니다. 반찬도 많고 찌개도 2가지입니다. 양이 3배나 됩니다. 그런데 우리 몸의 체액 나트륨 농도는 어떨까요? 만약 2날 모두 음식의 간이 적당하게 맞게 만들어졌다면 우리 몸의 나트륨 농도는 거의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몸이 필요한 만큼만 흡수하고 나머지는 신장을 통해 내보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양이 아니라 농도가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서울대 의과대학 생리학 교수님께서 이렇게 설명하셨습니다. 나트륨 농도 0.9%는 인간 생존에 필수적인 수치입니다. 이 농도가 0.1%만 낮아져도 우리 몸은 비상사태가 됩니다. 어지럼증, 구역질, 심한 경우 의식 저하까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갈증은 무엇일까요? 갈증은 우리 몸이 보내는 메시지입니다. 나트륨 농도가 올라갈 것 같으니 물을 마시라는 신호입니다. 여러분이 짜게 드셨을 때 물을 계속 마시게 되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1잔, 2잔, 3잔 마시다 보면 어느 순간 더 이상 마시고 싶지 않아집니다. 왜일까요? 농도가 딱 맞게 됐기 때문입니다. 우리 몸이 알아서 조절한 겁니다. 이해되시죠? 이것을 국간에 비유하면 쉽습니다. 국이 짜게 됐어요. 어떻게 합니까? 물을 더 넣어서 간을 맞추죠. 반대로 국이 너무 싱거우면요, 소금을 더 넣습니다. 우리 몸도 똑같이 합니다. 나트륨이 많으면 물을 더 흡수하고 물이 많으면 나트륨을 보존합니다. 음식에서 농도를 뭐라고 부르죠? 바로 간입니다. 국간이 맞는지 봐달라고 하잖아요. 우리 어머님이 끓여주신 된장찌개, 할머님이 담가주신 김치, 시원한 동치미 국물. 간이 맞다고 느끼는 그 순간의 염도는 대략 0.6에서 0.8% 사이입니다. 우리 몸의 체액 농도 0.9%에 가장 가까운 수치입니다. 그래서 맛있게 느껴지는 겁니다. 우리 몸이 좋아하는 농도이기 때문입니다. 음식 만들 때 간을 보잖아요. 짠지 싱거운지 확인하는 것. 그것이 사실은 몸에 맞는 농도를 찾는 행위입니다. 수백 년 동안 우리 조상님들이 본능적으로 해오신 것입니다. 그 지혜가 지금도 살아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괜찮으시죠? 이제 소금을 양으로만 따지기 시작하면 무슨 문제가 생기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루 소금 몇 그램 이하로 먹어야 해. 오늘 짜게 먹었으니 이제 맹물만 마셔야 해. 국물은 짜니까 안 먹는 게 좋아. 이런 생각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음식의 간을 억지로 싱겁게 만들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 몸에 들어오는 수분이 체액 농도보다 훨씬 낮아집니다. 그 결과 우리 몸은 오히려 수분을 잘 흡수하지 못하게 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물을 많이 마셔도 몸이 흡수를 못하는 상태입니다. 수도꼭지에서 물이 그냥 흘러가 버리는 것처럼 소금이 없는 맹물은 세포 속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그냥 몸을 통과해 버립니다. 그러면 몸은 어떻게 됩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물을 많이 마시는데 실제로 몸 안의 세포는 물 부족 상태가 됩니다. 피로가 심해집니다. 근육이 자꾸 당깁니다. 집중이 안 됩니다. 혈압이 오히려 불안정해질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왜 물을 충분히 마시는데도 항상 피곤하냐고 물으십니다. 여러분, 혹시 소금을 너무 줄이고 계신 건 아닌지 꼭 확인해 보세요. 자, 기억하시겠습니까? 우리 몸은 나트륨의 양이 아니라 농도에 반응합니다. 음식에 간이 맞다는 것은 농도가 우리 몸에 맞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간이 맞는 음식을 드시는 것이 건강에 좋습니다. 다음은 더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소금을 지나치게 줄이면 실제로 어떤 위험한 일이 생기는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증상이 있으시진 않나요? 앉았다 일어날 때 갑자기 어지럽습니다. 다리에 쥐가 자주 납니다. 아무 이유 없이 기운이 없고 몸이 무겁습니다. 집중이 잘 안 되고 기억력이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이런 증상들이 있으시다면 나이 때문이라고만 생각하시나요? 혹시 소금이 부족하기 때문은 아닐까요? 이건 정말 안타까운 이야기인데요. 낙상 이야기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하버드 의과대학에서 2019년에 발표한 연구가 있습니다. 65세 이상 4,100명을 10년간 추적한 연구입니다. 나트륨을 적게 섭취한 그룹이 적절하게 섭취한 그룹보다 낙상 위험이 2.7배 높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저나트륨 상태가 되면 근육 기능이 떨어집니다. 근육이 제대로 수축하고 이완하려면 나트륨이 필수입니다. 나트륨이 부족하면 다리 근육이 약해집니다. 갑자기 일어날 때 균형을 잡기가 어려워집니다. 결국 넘어지게 됩니다. 낙상은 우리 세대에게 정말 무서운 일입니다. 한번 넘어지면 고관절 골절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서울 아산병원 정형외과 자료에 따르면 고관절 골절 후 1년 내 사망률이 23%에 달합니다. 그 시작이 소금 부족일 수 있습니다. 제가 앞서 김순자 어르신 사례를 말씀드렸죠? 비슷한 사례가 또 있습니다. 대전에 사시는 74세 정태영 어르신 이야기입니다. 퇴직 공무원이셨고 혼자 사시면서 건강 관리를 철저히 하신 분입니다. 음식도 항상 싱겁게 드시고 국물도 피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침 화장실에 가시다가 갑자기 어지러워서 넘어지셨습니다. 다행히 크게 다치지는 않으셨지만 충남대학교 병원 검사에서 저나트륨 혈증이 발견됐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나트륨이 너무 낮아서 근육에 힘이 갑자기 빠진 것입니다. 소금을 너무 줄이신 것 같습니다. 정태영 어르신은 그 이후로 식사의 간을 제대로 맞추기 시작하셨습니다. 한 달 후 어지럼증이 사라졌고 아침에 일어날 때 훨씬 수월해졌다고 하셨습니다. 더 심각한 것이 있습니다. 뇌 건강입니다. 국립보건연구원이 발표한 연구 결과입니다. 65세 이상에서 저나트륨 혈증이 있는 경우 인지기능 저하 속도가 2.3배 빨랐습니다. 치매 위험이 높아진다는 뜻입니다. 뇌세포도 나트륨이 꼭 필요합니다. 신경신호를 전달하려면 나트륨이 있어야 합니다. 나트륨이 부족하면 뇌세포들이 제대로 소통을 못합니다. 기억력이 떨어지고 집중이 안 되고 판단력이 흐려집니다. 여러분, 우리 세대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치매입니다. 자식들에게 짐이 되는 것이 가장 걱정되신다고 하셨죠. 또래분들 사이에서 건강한 모습을 유지하고 싶으시죠. 그렇다면 소금을 지나치게 줄이시는 것을 꼭 다시 생각해 보세요. 근육 감소 이야기도 드려야겠습니다. 대한근 감소증학회 연구에 따르면 60세 이후 근육은 매년 1에서 2%씩 자연적으로 줄어듭니다. 그런데 소금이 부족하면 이 속도가 8배로 빨라집니다. 근육이 줄면 어떻게 됩니까? 걷기가 힘들어집니다. 계단 오르기가 힘들어집니다. 손주를 안아주기가 힘들어집니다. 혼자서 일상생활을 하기가 힘들어집니다. 그것이 바로 여러분이 가장 원하지 않는 상황 아닌가요? 자식에게 짐이 안 되려면 손주 결혼식까지 건강하게 걸어가시려면 소금을 무조건 줄이는 것이 아니라 올바르게 드시는 것이 답입니다. 자,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을 정리합니다. 소금 부족은 첫째, 낙상 위험을 높입니다. 둘째, 뇌 기능을 떨어뜨립니다. 셋째, 근육을 빠르게 감소시킵니다. 이 세 가지가 건강을 위협하는 진짜 문제입니다. 이제 그 해결책을 드리겠습니다. 따라오고 계시죠? 좋습니다. 농도에 대해 좀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우리 몸 안에 정말 놀라운 시스템이 있다는 거. 아까 말씀드렸죠? 그 시스템의 중심에 신장이 있습니다. 신장은 우리 몸의 정수기입니다. 혈액 속에 나트륨이 너무 많으면 신장이 소변으로 내보냅니다. 나트륨이 너무 적으면 신장이 최대한 붙잡아둡니다. 이 균형 조절을 하루에 수백 번 합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이 신장의 기능이 조금씩 떨어집니다. 60세 이후에는 신장의 나트륨 보존 능력이 32% 정도 낮아집니다. 그 말은 젊었을 때보다 나트륨이 더 빨리 빠져나간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아이러니하게도 나이가 들수록 소금이 더 필요할 수 있습니다. 젊었을 때와 똑같이 드셔도 나이 드신 몸에서는 부족해질 수 있습니다. 삼성 서울병원 신장내과 연구팀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70세 이상에서 나트륨 배출 속도가 40대보다 평균 37% 빨랐습니다. 같은 양을 먹어도 더 빨리 빠져나간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모르고 소금을 무작정 줄이면 어떻게 될까요?
처음부터 부족한데 더 줄이는 겁니다. 그 결과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입니다. 자, 그렇다면 농도를 어떻게 맞추면 될까요? 사실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 할머님, 우리 어머님이 하시던 그대로입니다. 음식간을 맞추는 것입니다. 맛있게, 적당히 짜지도 않고 너무 싱겁지도 않게 간을 맞추는 것입니다. 돈 한 푼 안 드는 방법입니다. 비싼 건강식품 필요 없습니다. 집에 있는 된장, 김치, 소금이면 충분합니다. 음식간이 적당하다고 느끼는 염도는 0.6에서 0.8% 사이입니다. 우리 체액 농도 0.9%보다 조금 낮습니다. 그 차이를 자율신경이 알아서 조절해 줍니다. 물을 자연스럽게 더 마시게 되고 결국 체액 농도가 적절하게 맞춰집니다. 이 원리를 알면 음식 드실 때 죄책감 가지실 필요 없습니다. 간이 맞게 만든 된장찌개, 간이 맞게 담근 김치, 시원한 동치미 국물, 이것들이 다 우리 몸에 좋은 것들입니다. 이제 소금과 물의 관계로 넘어가겠습니다.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합니다. 소금과 물은 항상 같이 생각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나트륨 농도는 소금과 물의 비율로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아까 예를 드렸죠. 국이 짜면 물을 더 넣어서 간을 맞춥니다. 그것처럼 우리 몸도 소금이 많아지면 물을 더 흡수하고 물이 많아지면 소금이 더 필요합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렇게 하십니다. 건강을 위해 물을 하루에 2리터 마십니다. 그런데 동시에 소금은 최대한 줄입니다. 어떻게 될까요? 물은 많은데 소금이 없으니 체액이 너무 묽어집니다. 이 상태를 희석성 저나트륨 혈증이라고 합니다. 증상은 어떨까요? 두통, 피로, 구역질, 심한 경우 경련까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은 물을 충분히 마셨으니 건강할 거라고 생각하십니다. 전혀 아닙니다. 물을 마셔도 세포 속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물을 마실 때는 소금과 균형을 맞춰야 합니다. 가장 쉬운 방법은 뭘까요? 음식을 드실 때 간을 제대로 맞추는 것입니다. 간이 맞는 음식을 드시면 자동으로 체내 나트륨 농도가 맞춰집니다. 그 음식을 드시면서 자연스럽게 물도 적당히 마시게 됩니다. 우리 몸이 알아서 조절합니다. 소금물을 직접 만들어 드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병원에서 수액으로 맞는 생리식염수 들어보셨죠? 이것이 바로 우리 체액과 같은 농도입니다. 집에서도 비슷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물 200ml에 소금 약 한 꼬집을 넣으면 됩니다. 이 물은 우리 몸에 그대로 흡수됩니다. 맹물과는 흡수율이 완전히 다릅니다. 아침에 일어나셔서 이 소금물 한 잔을 드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기운이 달라지는 것을 느끼실 겁니다. 자, 이제 우리 전통 음식 이야기를 드려야겠습니다. 이 부분에서 여러분이 정말 뿌듯함을 느끼실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할머님, 할아버님 세대에 당뇨나 심혈관 질환이 지금처럼 많았을까요? 아니었습니다. 그분들이 드셨던 음식이 뭐였나요? 된장찌개, 김치, 간장, 된장, 소금으로 절인 생선, 동치미, 모두 소금이 들어간 발효 음식들입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우리 조상님들의 지혜가 담긴 것입니다. 발효 음식의 소금은 일반 소금과 다릅니다. 된장을 담글 때, 김치를 담글 때 들어가는 소금은 발효 과정을 거치면서 미네랄과 결합합니다. 단순한 염화 나트륨이 아니라 마그네슘, 칼슘, 칼륨을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몸에 훨씬 이롭게 흡수됩니다. 된장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된장은 콩을 발효시킨 것입니다. 여기에 들어가는 소금은 보통 12에서 14%입니다. 상당히 짭니다. 그런데 된장을 먹으면 고혈압이 생길까요? 연세대학교 식품영양학과 연구에 따르면 된장을 꾸준히 먹은 그룹이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혈압이 더 안정적이었습니다. 발효 과정에서 생긴 펩타이드 성분이 오히려 혈압을 낮추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소금이 많이 들어갔는데도 발효를 통해 우리 몸에 이로운 것으로 바뀐 겁니다. 저도 이걸 알고 놀랐어요.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김치도 마찬가지입니다. 배추를 소금에 절이는 과정에서 무기질이 풍부해집니다. 유산균이 생겨납니다. 비타민이 증가합니다. 소금이 단순한 방부제가 아니라 영양소를 끌어올리는 역할을 합니다. 국립암센터 연구에서 흥미로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한국 전통 발효김치를 규칙적으로 먹는 그룹이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대장암 발생률이 낮았습니다. 김치의 소금이 문제가 아니라 오히려 건강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됐습니다. 국물 이야기도 해드려야겠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국과 찌개를 즐겨 드시는 것, 이것이 사실 정말 현명한 식사 방법입니다. 국물은 뭐예요? 간이 맞는 소금물입니다. 거기에 각종 채소, 단백질, 미네랄이 녹아 있습니다.
한 그릇의 국물이 우리 몸에 필요한 수분과 나트륨을 동시에 공급합니다. 특히 우리 세대에게는 국물이 더 중요합니다. 나이가 들면 음식을 씹기가 불편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국물은 편하게 드실 수 있습니다. 영양도 좋고 수분도 보충하고 나트륨도 적절하게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동치미 국물 아시죠? 추운 겨울 할머님이 내어주시던 시원한 동치미 국물. 그것이 얼마나 몸에 좋은지 아시겠나요? 나트륨과 수분, 그리고 발효로 만들어진 유산균까지 들어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세대는 어려운 시절을 이겨냈습니다. 밥심으로 일했습니다. 자식 키우느라 내 건강은 뒤로 했습니다. 그 밥심을 만들어준 것이 바로 제대로 간이 된 음식이었습니다. 한 그릇에 김치 한 보시기, 그것이 우리를 여기까지 오게 해준 겁니다. 이제 현대의학이 그 이유를 밝혀주고 있습니다. 우리 전통 음식이 틀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획일적인 소금 줄이기가 문제였습니다. 이웃분들 앞에서도 당당하게 말씀하세요. 우리 음식이 과학적으로 옳다고요. 자, 이제 소금이 부족할 때 나타나는 신호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몸이 보내는 신호를 알아차리셔야 합니다. 7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앉았다 일어날 때 어지럽습니다. 이것을 기립성 저혈압이라고 합니다. 나트륨이 부족하면 혈압이 낮아지고 갑자기 일어날 때 뇌로 가는 혈액이 순간적으로 부족해집니다. 빙글 도는 느낌이 드신다면 소금을 확인해 보세요. 조심하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어지러움을 혈압약 때문이라고 생각하십니다. 그래서 혈압약을 줄이거나 끊으려 하십니다. 그런데 원인이 저나트륨일 수 있습니다. 약을 바꾸시기 전에 먼저 소금 섭취를 점검해 보세요. 둘째, 다리와 발에 쥐가 자주 납니다. 근육이 정상적으로 움직이려면 나트륨이 필요합니다. 나트륨이 부족하면 근육이 갑자기 수축해서 쥐가 납니다. 밤에 자다가 발에 쥐가 나서 깨신다면 소금 부족을 의심해 보세요. 마그네슘 부족도 쥐의 원인이 됩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간을 맞춰 만든 음식을 드시면 마그네슘도 함께 공급됩니다. 천일염에 마그네슘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소금과 함께 마그네슘도 해결되는 겁니다. 셋째, 이유 없이 피곤합니다. 아무것도 안 했는데 몸이 무겁고 기운이 없습니다. 나트륨이 부족하면 세포들이 제대로 에너지를 만들지 못합니다. 세포 안팎의 나트륨 농도 차이가 에너지를 만드는 데 사용됩니다. 이 농도 차이가 없어지면 세포가 에너지를 잘 못 만듭니다. 쉬어도 피곤하신 분들, 여러분 혹시 소금을 너무 적게 드시지는 않으신가요? 넷째, 집중이 안 되고 기억이 잘 나지 않습니다. 뇌세포도 나트륨이 필요합니다. 신경신호 전달에 나트륨이 꼭 있어야 합니다. 갑자기 깜빡깜빡 하신다면 나이 탓만 하지 마시고 소금도 살펴보세요. 특히 아침 식사를 거르고 싱거운 것만 드시는 분들께 이런 증상이 많습니다. 다섯째, 소화가 잘 안 됩니다. 위산을 만드는데 나트륨이 필요합니다. 나트륨이 부족하면 위산 분비가 줄고 소화가 잘 안 됩니다. 밥을 먹어도 소화가 더디신 분들, 속이 더부룩하신 분들, 소금 섭취를 확인해 보세요. 여섯째, 두통이 자주 옵니다. 특히 아침에 일어났을 때 두통이 있다면 밤새 나트륨이 소변으로 빠져나가면서 농도가 낮아진 것일 수 있습니다. 뇌를 감싸는 체액의 나트륨 농도가 낮아지면 두통이 생길 수 있습니다. 아침 소금물 한 잔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일곱째, 갈증은 없는데 소변이 너무 맑습니다. 소변이 물처럼 투명하다면 체내 나트륨 농도가 너무 낮다는 신호입니다. 신장이 나트륨을 붙잡으려 하지 않는 상태입니다. 소변이 옅은 노란색이 정상입니다. 너무 맑다면 소금이 부족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7가지 중에 해당되는 것이 있으신가요? 하나라도 있으시다면 소금 섭취를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변 분들에게도 알려주세요. 이 정보를 아시는 분과 모르시는 분의 차이가 큽니다. 자, 이제 오늘부터 바로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소금과 물 건강 루틴입니다. 3가지가 핵심입니다. 첫째, 아침 공복 소금물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시면 가장 먼저 소금물을 드세요. 방법은 간단합니다. 따뜻한 물 200ml에 굵은 소금 한 꼬집을 넣습니다. 딱 한 꼬집입니다. 이것을 천천히 드세요. 왜 굵은 소금이 좋을까요? 정제 소금보다 미네랄이 풍부합니다. 마그네슘, 칼슘, 칼륨이 함께 있어서 우리 몸에 더 좋습니다. 시중에서 구운 소금을 구하시면 더 좋습니다. 불순물이 제거되고 흡수도 잘 됩니다. 비싸지 않습니다. 시장에서 몇천 원이면 삽니다. 아침 공복에 이 소금물을 드시면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밤새 잠을 자면서 호흡과 소변으로 빠져나간 수분과 나트륨을 보충합니다. 신장을 자극해서 하루를 활기차게 시작하게 합니다.
소화기관이 활성화됩니다. 혈압이 안정적으로 유지됩니다. 처음에는 소금물이 낯설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너무 짜게 느껴지시면 소금을 조금 더 줄이셔도 됩니다. 몸이 익숙해지면 적정량을 찾으실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것만 실천하셔도 아침에 일어날 때 어지러움이 사라졌다고 하십니다. 다리쥐도 줄었다고 하십니다. 아침 기운이 살아났다고 하십니다. 여기서 사례를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청주에 사시는 72세 장순옥 어르신 이야기입니다. 퇴직은행원이셨고 고혈압으로 10년간 약을 드시고 계셨습니다. 소금을 줄이셔야 한다는 말만 듣고 2년간 정말 싱겁게 드셨습니다. 그런데 아침마다 어지럽고 다리에 쥐가 자주 나셨습니다. 어느 날 아들이 이런 영상을 보내줬습니다. 장순옥 어르신이 반신반의하면서 아침 소금물 한 잔을 시작하셨습니다. 2주 뒤에 어지럼증이 확 줄었습니다. 한 달 뒤에는 다리쥐도 거의 안 나셨습니다. 이제는 매일 아침 소금물로 하루를 시작하신답니다. 이웃분들한테도 비결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2주만 해보세요. 여러분도 달라짐을 느끼실 겁니다. 둘째, 식사 때 간 맞는 음식 드시기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간이 맞는 음식은 체액 농도와 비슷합니다. 억지로 싱겁게 드시지 마세요. 된장찌개, 국, 김치에 간을 맞게 드세요. 음식을 맛있게 먹는 것이 건강에도 좋습니다. 한 가지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국물은 건더기를 건져 드시는 것이 더 좋습니다. 국물을 너무 많이 마시면 나트륨의 절대적인 양이 많아질 수 있습니다. 건더기를 드시고 국물은 반 정도만 드세요. 이렇게 하면 적절한 나트륨과 풍부한 영양소를 함께 섭취할 수 있습니다. 라면 국물은 조심하셔야 합니다. 라면 국물에는 나트륨뿐 아니라 각종 식품 첨가물이 들어있습니다. 라면을 드신다면 건더기만 드시고 국물은 절반만 드세요. 그것이 현명한 방법입니다. 셋째, 운동 후 소금 보충입니다. 운동을 하시면 땀으로 나트륨이 빠져나갑니다. 운동 후에 맹물만 마시면 체내 나트륨 농도가 더 낮아집니다. 운동 후에는 반드시 소금이 든 음식이나 소금물을 드셔야 합니다. 걷기 운동 30분 후에는 소금물 한 잔이 좋습니다. 그리고 바나나나 오렌지 같은 과일을 드시면 칼륨도 보충할 수 있습니다. 나트륨과 칼륨의 균형이 맞아야 세포가 건강합니다. 등산이나 수영 같은 강도 있는 운동을 하신 후에는 소금이 든 간식도 드셔야 합니다. 견과류에 소금을 살짝 뿌린 것도 좋고 매실이나 다시마를 조금 드셔도 좋습니다. 이 세 가지만 실천하셔도 소금과 물 균형이 크게 좋아집니다. 지금 고혈압 치료를 받고 계신 분들께 특별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고혈압이 있다고 해서 소금을 무조건 없애시면 안 됩니다. 특히 혈압약을 드시는 분들은 더 조심하셔야 합니다. 이뇨제 성분이 들어간 혈압약은 나트륨을 소변으로 배출시킵니다. 거기에 음식에서 소금까지 줄이시면 저나트륨 혈증 위험이 높아집니다. 고려대학교 병원 심장내과 자료에 따르면 이뇨제를 복용하는 65세 이상 환자의 19%에서 저나트륨 혈증이 발견됐습니다. 의사 선생님과 상담하시면서 적절한 나트륨 섭취량을 찾으세요. 대부분의 경우 완전히 줄이는 것이 아니라 적정량을 유지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당뇨가 있으신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당뇨 관리를 위해 식이 조절을 하시다 보면 나트륨 섭취도 줄어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근육 감소가 빨라질 수 있습니다. 대한당뇨병학회에서도 적절한 나트륨 섭취를 유지하면서 혈당 관리를 하시는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신장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의사 선생님의 지시에 따르세요. 신장 기능이 많이 떨어진 경우에는 나트륨을 실제로 제한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은 건강한 분들에게 해당하는 이야기입니다. 신장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반드시 전문의와 상담하세요. 소금을 고르실 때도 알아두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시중에 파는 소금에는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정제소금은 99% 이상이 염화나트륨입니다. 미네랄이 거의 없습니다. 가공식품이나 라면에 주로 들어가는 소금입니다. 천일염은 바닷물을 증발시켜 만듭니다. 미네랄이 풍부합니다. 마그네슘, 칼슘, 칼륨이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천일염은 불순물이 있을 수 있어서 한번 구워서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구운 소금은 천일염을 고온에서 구운 것입니다. 불순물이 제거되고 흡수가 더 잘 됩니다. 일상적으로 드시기에 가장 좋습니다. 죽염은 천일염을 대나무 통에 넣고 여러 번 구운 것입니다. 불순물이 제거되고 미네랄은 더 풍부해집니다. 다만 가격이 좀 있습니다. 특별히 건강을 신경 쓰시는 분들께 좋습니다. 된장, 간장, 고추장에 들어있는 소금은 발효 과정을 거쳐서 더 이롭게 변합니다. 우리 전통 장류를 드시는 것이 건강에 정말 좋습니다. 계절에 따른 소금 관리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름에는 땀을 많이 흘립니다. 나트륨이 땀으로 많이 빠져나갑니다. 그래서 여름에는 평소보다 소금 섭취를 조금 늘리셔야 합니다. 시원한 오이 냉국, 시원한 미역 냉국, 이런 것들이 여름에 왜 맛있는지 아시겠죠? 우리 몸이 필요한 것을 음식으로 해결하는 겁니다. 무더운 날에 옥수수 하나를 드시면서 소금을 살짝 찍어 드시는 것도 좋습니다. 냉면에 들어가는 소금도 여름에는 좋습니다. 우리 조상님들이 더운 여름에 냉면을 즐겨 드신 이유가 있습니다. 반대로 겨울에는 땀을 덜 흘림으로 조금 줄여도 됩니다. 그런데 겨울에는 실내가 건조해서 호흡으로 수분이 많이 빠져나갑니다. 소금과 함께 물 보충도 잊지 마세요. 뜨거운 국물 요리가 겨울에 몸에 좋은 이유도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소금과 혈압의 관계에 대해 좀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소금을 줄이면 혈압이 낮아진다. 이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낮아질까요? 하버드 공중보건대학원 연구에 따르면 소금을 절반으로 줄였을 때 혈압은 평균 2에서 3 정도 낮아집니다. 혈압약 하나의 효과가 보통 10에서 15 정도입니다. 소금을 줄이는 것은 그 효과의 5분의 1도 안 됩니다. 그런데 소금을 줄이기 위해 음식을 억지로 싱겁게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음식이 맛없어집니다.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스트레스 호르몬이 분비됩니다. 스트레스 호르몬은 혈압을 높입니다. 결국 소금을 줄여서 낮아진 혈압보다 스트레스로 높아진 혈압이 더 클 수 있습니다. 이건 정말 아이러니죠. 맛있는 음식을 먹는 것이 혈압에도 더 좋을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극단적으로 짜게 드시는 것은 문제입니다. 그러나 적당히 간이 된 음식은 혈압에 크게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스트레스 관리, 운동, 적정 체중 유지입니다. 이 세 가지가 소금을 줄이는 것보다 혈압에 훨씬 더 큰 영향을 줍니다. 자, 이제 운동과 소금의 관계에 대해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세대에게 가장 좋은 운동은 무엇일까요? 걷기입니다. 하루 30분 걷기는 혈압을 낮추고 혈당을 안정시키고 기분을 좋게 합니다. 그런데 걷고 난 뒤에 어떻게 하세요? 물만 드시나요? 30분 걷기를 하시면 평균 300에서 500ml의 땀이 납니다. 그 땀에는 나트륨이 들어 있습니다. 운동 후에 맹물만 드시면 나트륨 농도가 더 낮아집니다. 오히려 운동을 하고 나서 더 피곤하거나 어지러운 분들, 이것이 이유일 수 있습니다. 운동 후 소금물 한 잔이면 해결됩니다. 돈 안 들고 집에서 바로 할 수 있습니다. 등산을 즐기시는 분들이 계시죠? 산에 올라가면서 땀을 많이 흘립니다. 그런데 정상에서 갑자기 어지럽거나 다리에 힘이 없어지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것이 저나트륨 때문일 수 있습니다. 산에 가실 때는 반드시 소금이 든 간식을 챙기세요. 매실, 견과류에 소금 뿌린 것, 쌀과자, 이런 것들을 가지고 가세요. 정상에서 드시면 몸이 훨씬 안정됩니다. 이제 식단 이야기를 좀 더 구체적으로 드리겠습니다. 아침 식사에 대해서입니다. 많은 분들이 아침을 어떻게 드시나요? 식빵에 버터를 바르거나 바나나 하나로 때우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런 아침 식사의 문제가 무엇일까요? 나트륨이 거의 없습니다. 우리 전통 아침 식사를 떠올려 보세요. 따뜻한 쌀밥, 된장찌개 한 그릇, 깍두기나 김치, 나물 한두 가지. 이것이 바로 완벽한 아침 식사입니다. 나트륨도 있고 단백질도 있고 탄수화물도 있고 수분도 있습니다. 시간이 없으신 분들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아까 말씀드린 아침 소금물 한 잔이면 됩니다. 그리고 가능하다면 된장찌개나 국물이 있는 음식을 드세요. 냉장고에 있는 김치도 좋습니다. 김치는 완벽한 아침 반찬입니다. 나트륨, 유산균, 비타민이 한꺼번에 들어있습니다. 점심 식사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식당에서 드실 때 국물 메뉴를 선택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설렁탕, 국밥, 순두부찌개, 이런 메뉴들은 나트륨과 수분을 동시에 보충할 수 있습니다. 단, 국물은 절반만 드세요. 국물을 다 드시면 나트륨이 너무 많아질 수 있습니다. 저녁 식사는 조금 가볍게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도 간은 맞게 드세요. 싱거운 음식을 억지로 드실 필요 없습니다. 저녁 식사 후에는 물을 너무 많이 드시지 마세요. 잠자리에 드시기 1시간 전부터는 수분 섭취를 줄이세요. 그렇지 않으면 밤중에 화장실을 자주 가시게 됩니다. 여러분, 나이별로 주의해야 할 점도 다릅니다. 60대 초반이신 분들은 아직 신장 기능이 비교적 좋습니다. 간이 맞는 음식을 드시고 물을 충분히 드시면 됩니다. 70대이신 분들은 신장 기능이 조금 떨어져 있습니다. 나트륨 배출이 빨라집니다. 조금 더 적극적으로 나트륨을 보충해 주셔야 합니다. 아침 소금물이 특히 도움이 됩니다. 80대 이상이신 분들은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 나이에는 갈증 감각도 많이 무뎌집니다. 갈증을 못 느끼셔도 정기적으로 수분과 나트륨을 보충하셔야 합니다. 우리 가족분들이 챙겨드리는 것이 좋습니다. 하루에 한 번은 따뜻한 국물을 드시도록 챙겨주세요. 여러분, 이제 자녀분들께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부모님께 소금을 줄이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사랑하는 마음에서 그렇게 하시는 거 잘 압니다. 그런데 오늘 이 영상을 보셨다면 부모님께 싱겁게 드시라고 하는 것이 오히려 건강을 해칠 수 있다는 것을 아셨을 겁니다. 부모님께 간이 맞는 찌개, 김치, 국을 드시게 해주세요. 맛있게 드시는 것이 건강에도 좋습니다. 음식을 맛있게 드시면 입맛이 살아납니다. 식욕이 좋아지면 영양도 충분히 섭취하게 됩니다. 그것이 진정한 효도입니다. 가공식품이나 인스턴트 식품의 소금은 다릅니다. 라면, 햄, 소시지, 과자에 들어있는 소금은 정제된 염화나트륨이 대부분입니다. 미네랄이 없습니다. 이런 음식들은 실제로 줄이시는 것이 좋습니다. 전통 음식의 소금과 가공식품의 소금은 다릅니다. 이 차이를 꼭 기억하세요. 이제 오늘 배우신 것을 우리 가족들과 함께 실천해 보세요. 건강은 혼자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가족이 함께 할 때 더 잘 지킬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핵심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겁니다. 우리 몸을 믿으세요. 우리 세대는 수십 년간 어려운 일을 해내셨잖아요. 자식들을 키우셨고 힘든 세월을 이겨내셨습니다. 그 모든 것이 가능했던 것은 우리 몸이 얼마나 놀랍고 강한지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 몸은 나트륨 농도 0.9%를 지키기 위해 지금도 끊임없이 일하고 있습니다. 이 놀라운 자동 조절 시스템을 믿으세요. 우리 할머님들은 영양학을 배우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간을 완벽하게 맞추셨습니다. 본능적으로 몸에 맞는 것을 아셨던 겁니다. 우리 세대도 그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소금에 대한 두려움을 내려놓으세요. 된장찌개를 맛있게 드세요. 김치를 맛있게 드세요. 동치미 국물을 즐기세요. 우리 전통 음식들이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수천 년간 우리 조상님들의 건강을 지켜온 음식들입니다. 손주들과 함께 오래 건강하게 살고 싶으시죠? 맛있는 음식을 간이 맞게 드시면서 하루 한 번 소금물로 하루를 시작하시면서 적당히 걷고 나서 수분을 보충하시면서 그렇게 사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복잡하지 않습니다. 비용도 안 듭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시면 됩니다. 자, 오늘 정말 많은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알려드린 것을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소금을 무조건 줄이라는 말은 절반만 맞습니다. 우리 세대에게는 적절한 소금이 꼭 필요합니다. 둘째, 우리 몸은 나트륨의 양이 아니라 농도에 반응합니다. 0.9%가 우리 체액의 나트륨 농도입니다. 셋째, 소금을 너무 줄이면 낙상 위험이 2.7배 높아지고 근육이 빨리 감소하고 뇌 기능이 떨어집니다. 넷째, 음식에 간이 맞는 것이 바로 올바른 농도입니다. 맛있게 드시면 됩니다. 다섯째, 물을 마실 때는 소금과 균형이 중요합니다. 간이 맞는 음식과 함께 자연스럽게 물을 드세요. 여섯째, 된장, 김치, 동치미 국물은 발효된 소금으로 우리 몸에 이롭습니다. 우리 전통 음식의 지혜를 믿으세요. 일곱째, 어지럼증, 쥐, 피로, 집중력 저하, 소화불량, 두통, 맑은 소변은 소금 부족의 신호입니다. 여덟째, 아침 공복 소금물 한 잔, 간 맞는 식사, 운동 후 소금 보충. 이 세 가지를 오늘부터 실천하세요.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것. 내일 아침 일어나시면 따뜻한 물에 소금 한 꼬집 넣어서 드세요. 저녁 된장찌개를 맛있게 맞춰서 드세요. 이것만으로도 여러분의 몸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우리 모두 건강하게 행복하게 사랑하는 가족과 오랫동안 함께 하시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주변에 소금 때문에 힘드신 분이 계시다면 꼭 공유해 주세요. 우리가 서로의 건강을 챙겨주는 겁니다. 구독 버튼도 눌러주시면 매주 이런 건강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댓글에 여러분의 경험도 남겨주세요. 함께 나누면 우리 모두에게 큰 힘이 됩니다. 건강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